자, 524페이지 봅시다. 저기 봐봐요. 우리 두째 시간에 할 때 여기 봐봐요.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당사자 보이면 뭐가 보여요? 신청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관공서 그러면 뭐예요? 적탁 등기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뭐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등기관. 자, 직권. 자, 법원에 뭐예요? 명령. 명령은 뭘로요? 이 신청으로. 이게 조건 반사가 좀 나와주고 여기에 뭐예요? 원칙이에요. A적 정면. 그러면 관공서 적탁 등기란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 그러면 등기관의 직권 등기 역시 중요하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직권 등기를 정리해 줘야 돼요. 골치 덩어리야. 자, 신청주의 예로서 거기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관의 직권. 직권 밑에다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거기 밑에다 한번 봐봐요. 조그맣게. 첫 번째 뭐예요? 직권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 이렇게 하나 딱 써놓고 4개 정도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자,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요. 네 번째. 자,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4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등기관, 명백한 근거,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 자, 법률 규정. 여기에서 그러면 당연히 따라 붙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따라 붙을까요? 해봐봐요. 통지. 그렇죠. 통지가 따라 붙겠죠. 근데 법은 보면, 대부분 보면 요거는 직권 등기는 법률 규정이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직권 등기는 대부분 강사들이 암기하세요. 뭐 암기 이러는데 뭐 암기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한 과목만 암기 한 과목만 암기가 되나요? 안 되지. 전 6과목이 암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법률 규정이지만 되도록 암기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서 몇 개 한번 점검해 보죠. 자, 경정등기가 있어요. 경정등기. 그러면 거기 등기관 줄잖아 봐. 이제 배웠던 걸 써먹으라고. 등기관. 등기관을 두자로 본시면 뭐예요? 직권이죠. 가오. 가오 동그라미. 가오. 가오는 뭐예요?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니까 무슨 등기가 하나 탄생해? 직권 경정등기. 자, 직권이니까 직권 경정등기로 하고 당연히 뭐가 통해줘야죠. 요거 봐봐요. 요거 뭐죠? 통지. 그렇죠. 통지 사유가 나중에 발생할 거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전 등기야. 보전 등기.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자,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걸 써먹으라고요. 왜 배운 걸 써먹지를 못하나 이거죠. 읽어봐요. 보전. 보전은 뭐예요? 처음. 소유권은 뭐예요? 갖고. 여기 뭐예요? 직권. 직권이 뭐예요? 등기관. 읽어봐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란 누가? 등기관이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해 주는 것. 무슨 등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러면 요건이 어떻게 그러냐? 자, 봐봐요. 원칙과 예의가 있어요. 원칙과 예의가.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려면 전제 요건은 무슨 부동산이야죠? 미등기 부동산이야죠. 그런데 요 요건을 갖춰야 돼. 법원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라는 겁니다. 자, 요 요건을 갖추면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소유권이 아니죠. 누굴 포함해서 나오죠? 임차인을. 그러면 여기 이제 뭐에 딱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읽어봐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요 요건을 갖추면 이걸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숙제해봐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연결해 둘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자,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여기 뭐가 나왔죠?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연습을 해요. 읽어봐요. 처음 소유권 갖고 등기관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해 주는 것. 요거는 읽어봐요.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에요. 법원이에요. 법원이죠. 법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서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러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안에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가 가장 중요 포인트예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아주 중요 포인트잖아. 주자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만 이제 바뀔 뿐이야.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 갖다 붙여볼까요? 이제 자,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나왔어. 체납처분 압류. 그러면 저걸 생각하면서 요거 체납처분은 세무서야 법원이야. 세무서 탈락.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요게 생각나면 이게 빨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고착화야 돼야 돼.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요 자리가. 자, 그러면 여기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의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틀렸겠죠. 자, 임의경매는 어디에서 할까요? 임의경매가 뭐예요? 담보권 실행경매잖아. 임의경매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거든. 그럼 이때는 바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경매는 법원이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러면 요거는 요때는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네. 임의경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경매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경매는 임의경매가 뭐예요?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고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거거든. 그래서 제가 기초를 닦아놓은 거야. 이거 하나 써먹으려고 제가 지금까지 뭐예요? 갈고 6개월 동안 떠들어댄 거야.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임의경매. 만약에 임의경매가 나오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경매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올해 요 자리가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나왔다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뭐 여기 봐봐요. 가처분 등기야. 가처분 등기네. 그러면 가처분 등기를 집어넣어 봤어요. 가처분 등기 시에 가처분은 그러면 읽어봐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러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해 가처분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법률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강사들이 어떻게 강의하고 있느냐? 요걸 애우라고 그런다고. 요 사유들을 애우라고 그러는데 사유를 애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애우라는 저는. 자, 원칙 무슨 부동산? 미등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요? 요 요건을 갖추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무슨 등기를 걸어줘?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줘요. 그럼 올해 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다음 중 나간 것 중에서 자,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요걸 딱 생각하면서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틀을 외워야 돼. 자, 봐봐요. 직권 보전 등기 발생 사유. 읽어봐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원칙이야 얘. 원칙 얘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근데 만약에 이걸 암기를 했는데 이쪽으로 갖다 붙이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풀이 가서 훈련이 돼야 돼요. 문제풀이. 근데 만약에 이걸 외웠는데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면 뭐예요? 그때는 문제 풀 필요도 없어요. 문제 풀고 열심히 숙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 봐봐요. 그만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다시 한번 해보죠. 가압류 등기 시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미등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해 무슨 등기를 걸어줘? 가압류 등기. 이 말은 또 변질이 돼요. 그러면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OX. 그렇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안에 가압류를 걸어주니까 결론은 미등기 부동산도 읽어봐요. 가압류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지문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요 지문이나 요 지문이나 의미는 같은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어떻게 해갈 건가?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영어는 제가 외워줄 수 없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다시 기억해 줘야죠.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안. 읽어봐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미등기 부동산 법안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러면 거기 보전 등기. 그러면 줄을 어디에다 꺼놔야 돼? 미등기 부동산 법원 처분 제한 임차권. 그러면 처분 제한 밑에는 뭐를 가요? 원칙. 임차권은 예외 거죠. 예적 측면이라는 거야. 자,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자, 이번에는 이제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1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위반된 등기론. 등기한이 무슨 말소한다? 즉각 말소. 오케이. 자, 이번에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는 제3자의 등기.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거는 자기가 이해를 해봐요. 자,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갈고 닦은 거야. 갈고 닦은 거. 자, 봐봐요. 자, 무슨 등기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A가 B한테 전세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전세권 설정. 요 사람은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요거만 돼도 대성공이야. 이게 6개월 만에 걸려요. 자, 그러면 요 전세권을 제3자한테, 제3자 C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요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면서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이게 팍팍 떠올라야 돼, 이게. 시험장 가면 이게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왜 부기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봐봐요. 근데 A가 뭐예요? A가 B한테 뭐예요? 그러면 자, A가 말소 등기를 할 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럼 B한테 등기, B한테 말소해달라고 그럴까요? C한테 말소해달라고 그럴까요? C한테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겠죠. 어차피 전세권의 목적이 저당권의 대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A는 그러면 C한테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근데 C한테 말소해달라고 말소하면서 부기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래.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이야기하겠죠. 부기등기 말소돼봐야 전세권이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즉각 말소. 그러면 요 말은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는 제3자의 등기란 결론적으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거야.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즉각 말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소? 즉각 말소. 그러니까 여기 부기등기는 등기한이 알아서 무슨 말소? 즉각 말소를 시켜요. 근데 즉각 말소 시키기 위해서는 뭐의 승낙서가 필요하죠? 요 사람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해주면 등기한이 알아서 무슨 말소 시킨다? 즉각 말소. 그러니까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말소 등기 시 A 관계는 제3자의 등기 가로 열고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야. 부기. 그래서 주등기와 말소되면 요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즉각 말소라. 이 소리야. 지금 생략이 돼 있어서 그렇지. 자, 이번에는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세 번째예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한 경우에 중간 처분의 등기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잖아요. 여기 봐봐요. 자, A가 B한테 가등기를 했어.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C, D. 처분할 수 있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실행합니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순위가 소급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한이 원칙적으로 다 말소를 시켜버려. 원칙적으로 즉각 말소야.
근데 거기 두 개를 나눠놔야 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간등기. 이러면 다 전부를 말소한다는 소린데 거기 옆에다가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양립 가능, 양립 불가능. 양립 가능은 그러면 봐봐요.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겠죠. 양립 불가능하면 요게 이제 죽여버려요. 무슨 말소? 즉각 말소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얘하고 양립이 가능하면 존속시키는 거야. 얘하고 양립이 불가능하면 죽여버려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여버려. 무슨 말소 시켜요? 즉각 말소. 만약에 요게 소유권이고 요게 전세권이면 그대로 존속시키죠. 자,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가능하거든. 그대로 놔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 처분의 등기를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러면 틀려요. 요 사이에서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을 나눠봐야 돼. 자, 그동안 봐봐요. 자, 그동안 갈고 닦은 기계야.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죽여버려. 무슨 말소? 즉각 말소야. 그러면 저당권이 남자이 저당권이라고 생각하고 소유권 극단적인 예를 봐봐요. 저당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존속.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양립 가능이야. 그러면 저당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저당권이라면 다 양립이 가능해. 저당권은 죽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저당권은 모두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번 봐봐요. B가 이 집에다 가등기해서 처분했을 때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 처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다? 즉각 말소. 그럼 두 가지를 나눈다면 양립 가능, 전속, 양립 불가능, 즉각 말소. 그래서 올해 사례 문제를 요번에 6월달에 내놨어요. 마지막 문제가 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이죠. 가처분에 따른 등기할 때 가처분 등기 그거 줄잖아요. 가처분 등기. 자, 요 지문을 4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봐봐요. 이거부터 처리해주고 가야 돼요. 봐봐요. 자, 자꾸 쓰지 마시고 이걸 생각해봐요. 자기가 자, 다 요약집에서는 하니까 생각을 하다가 가처분 등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가능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맨날 애우려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그럼 나눠봤어요. 자, 가처분 등기 전이야, 후야? 전, 후죠. 후, 읽어봐요. 가가 뭐예요? 임시잖아, 임시. 그럼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이제 출발해보죠. 자, 이거 B한테 이 B가 뭐예요?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걸어놨어. 가등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4월 1일 날 가처분을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러면 A가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A가 C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5월 1일 날 처분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읽어봐.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용실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빌어야죠. 뭐라고 빌으라고 그랬어요? 비나이다 비피해서 판결 받게 해주세요. 근데 빌어먹을 성소 판결을 받았네. 언제 받았어요? 6월 1일 날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요 등기는 원칙상 뭐예요?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왜? B가 성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뭘 가지고 있죠? 판결서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요 부분에서 요 부분 잘 들어봐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부를 말소 신청한다. 어때? X. 대항력을 갖춘 것은 그대로 존속시킵니다. 근데 봐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CRT 처분했더니 요 중간에 뭐예요? 자, 5월 7일 날 5월 1일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 제3자 D한테 해줬어요. 근데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갖춰 버리거든. 그러면 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얘가 말소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요 4월 1일부터 6일 1일까지 요거는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만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B가 성소 판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뭐야? 등기소에 뭐야? 판결서를 가지고 요거 말소와 동시에 나한테 이전 등기해 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살아남은 게 있어. 지금 여기 뭐야? 가처분 등기 아직 처리가 안 되죠. 이거는 등기 아니 죽여버려. 무슨 말소? 즉각 말소를 시켜. 그러면 요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즉각 말소야. 그래서 거기 가처분 등기가 거기 가처분 등기 줄쳐놓으세요. 그게 바로 즉각 말소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놔요. 당해 가처분 등기죠. 당해. 그래서 당해 가처분. 요 가처분 등기는 등기한이 무슨 말소한다? 즉각 말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당직. 그래서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다? 즉각 말소. 나머지는 뭐예요? 원칙상 무슨 말소?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요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만 다 체크하면 돼. 자, 그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이름은 틀려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뭐예요? 단독이야. 그러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이름은 틀려. 그러면 요 당해 가처분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말소하죠? 즉각 말소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 수용에 따른 등기할 때. 그러면 수용에 따른 등기할 때 줄 쳐놔봐요. 거기까지만 잘라. 거기까지만 줄 쳐놔봐요. 자꾸 이것도 자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헷갈리지. 자, 그럼 봐봐요. 자, 차이점은 뭐예요? 수용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수용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읽어봐요. 거이에 을이 아니에요. 거이에 존재하는 등기.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러면 수용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단독 신청이네. 그러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 거이에 존재하는 등기. 이게 바로 무슨 말소다? 즉각 말소가 되는. 자, 그럼 봐봐요.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니까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까지가 나오면 단독이야. 단독으로 신청할 때 거이에 존재하는 권리 원칙적으로 누가요? 즉각 말소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안 하고 책을 읽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단독 신청이죠. 근데 그 이에 존재하는 등기 이게 바로 즉각 말소야. 소용은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기. 그럼 가볼까요? 소용에 따른 등기할 때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등기 줄 서놔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등기 무슨 말소? 즉각 말소.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안 하고 자꾸 이걸 분석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겁니다. 근데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게 되면 읽어봐요. 그 이에 읽어봐요. 존재하는 등기가 무슨 말소다? 즉각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면 돼. 원칙상 무슨 말소다? 즉각 말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판매에 따른 줄 서놔봐요. 판매에 따른. 자, 이렇게 잘라봐요. 잘라서 이렇게 줄 쳐놨으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면 돼. 에 따른이 뭘까요? 이게 행사라는 뜻이야. 행사. 에 따른이. 자, 이거는 한매는 뭐예요? 한매는 여기 밑에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써요.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무슨 건이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등기한이 말소를 시켜버려. 자, 그러면 읽어봐요. 한매권 행사 무슨 말소? 즉각 말소. 그러면 읽어봐요. 행직. 그래서 행직. 근데 행직이라고 외우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행직이라고 외우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행사가 안 나오고 에 따른 이렇게 나오네. 에 따른이 뭐예요? 두 자로 건치면 이게 행사라는 거야. 그래서 당직
행직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당연히 가처분은 무슨 말서? 직감 말서. 그러면 한매권 행사는 무슨 말서다? 직감 말서가 돼. 자, 행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주소 변경 사실, 주소 변경 등기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가로 열고 주소 변경이 생겼대. 그러면 이번에 5월달 모의고 3월달 모의고사 그거네요.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주소 변경이 생겼다. 대표적인 뭘까요? 이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돼. 근데 지금 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짤막하게 나왔으니까 사실 요 조문 안에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맹백이라는 단어가 나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뭐세요? 직관으로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이거예요. 봐봐요. 자,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읽어봐요. 명백히 입증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한이 알아서 무슨 직권 등기야. 말소가 아니라 이거는 직권 등기겠죠. 근데 무슨 등기에 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이 이전에 가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에 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것도 자주 나옵니다. 소유권이 이전에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누가 장난쳤어요? 누가 장난쳤어요? 저 앞에, 저 앞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자, 그 다음에 거기 행정구역 줄 쳐놔봐요. 행정구역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사실은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등기?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수적인 등기 그 옆에 부수적인 등기 앞에다가 요거 한번 써봐요. 뜻 동그라미 쳐요. 뜻. 뜻이 들어가면 자 99.8%는 직권이야. 99.8%는 직권이에요. 뜻이 들어가면 뜻이 이제 뜻이 그러면 생각해봐요. 다음 중 다른 것 중에서 직권 등기를 골라라. 뜻을 일단 뜻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뜻이 있으면 뭐 몇 프로야? 99.8%야. 100%가 아니에요. 자, 두 개의 예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 1번에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대직권이 있다란 뜻.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추가 공동담보의 뜻 동그라미 뜻이 들어가면 99.8%라 뭐예요? 직권이야. 자, 2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돼. 2번에 뭐가 나오죠? 여역지.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잖아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뭐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편익이죠. 편익이 극단적으로 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그랬죠. 길. 갈고 닦은 게 이거예요. 요거 하나 사용하려고 지금 갈고 닦은 거야. 자, 그러면 지역권은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여역지권. 자, 여역지가 뭐가 있죠? 성역지가 있죠. 그러면 여역지라는 것은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길을 받는 토지. 자, 성자가 무슨 성자? 주는 토지. 이거는 주는 토지가 돼요. 그러면 여역지는 지 거야 남의 거야? 지 거. 그래서 자기 토지. 이거는 남의 거. 읽어봐요. 타인 토지. 그럼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권? 지역권. 자,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러면 여역지는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바다에 일부가 바다에.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뭐예요? 두 토지냐. 그러면 여기 먼저 읽어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 길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지분이 얼마예요? 지분이 뭐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여기에 A 토지, 그러면 B 토지야. 그러면 당연히 A는 길을 B한테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요? 만들어줘야 돼. 이때 통행지원권은 유상, 무상, 무상. 그렇죠. B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그때는 유상으로 돌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맹지 아니에요?
맹지. 그러면 길을 하나 내줘야죠, 당연히. 무슨 지역권이? 통행 지역권이잖아. 그쵸? 요거는 무슨지? 여역지. 요거는 무슨지? 성역지.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자 그러면 A가 일부 줬어요, 전부 줬어요? 일부 줬잖아. 그러면 전부도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그러면 길을 받는 토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자 이제 이해를 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길을 줬어? 이렇게 줬죠. 예, 기부죠. 그러면 누가 등기하러 가야 돼? B한테. 요 사람 요쪽에 가야죠. 그러면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에서 이루어지네. 성역지. 그러면 여역지는 등기하니 알아서 등기를 해줘.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이고 여역지는 직관으로 이루어져. 다시 성역지는 뭐라고? 신청. 여역지는 직관.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여하면 직이야. 여직 거죠. 근데 자꾸 까먹으니까 이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해하면 제가 외우라는 소리를 안 해요. 시험 볼 보기 위해서는 까먹으니까 자꾸 외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성역지는 여기 봐봐요. 성역지는 시읒. 성역지는 시읒. 그래서 읽어봐요. 신청. 여역지는 직관. 그래서 그러면 성역지는 뭐라고 다시? 성역지는 뭐야? 신청. 여역지는 직관.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기부니까 당연히 테이크가 해야지. 그러면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져.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한이 알아서 직관으로 해줘. 그러면 성역지는 다시 뭐라고? 신청. 여역지는 직관. 그럼 오늘 암기 코드 3개가 나왔네. 당해 가처분. 당직. 그 다음에 한매권 행사. 행직. 여역직. 직관. 여직. 그래서 얘네들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요 나오면 직으로 가 있으면 돼. 한매권 행하면 직으로 가 있으면 돼요. 당해 가처분은 당직.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해를 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시험장 가서 속전속결로 풀기 위해서 당 나왔다 직관으로 가면 돼. 행 나왔다 직관. 그러면 여 하면 뭐였지? 그래서 당직, 여직, 갱직 아주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암기 코드를 확실히 잡아놓으라고. 평상시에는 이해하지만 그러면 다시 뭐야? 나중에 외워놓고도 생각이 안 나. 당의 가처분. 그러니까 당직. 당이 뭐더라? 그 다음에 요가 뭐더라? 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시 당의 가처분은 당직. 당의 가처분 직권 말소. 한매권 행사는 직권으로 이루어져. 직권 말소로 행직. 근데 행사가 없어 그러면 세자로 건지만 에 따른 에 의한 이게 행사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성역지는 뭘로? 신청. 여역지는 직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법원의 명령은 무슨 신청이 있어야 돼? 이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신청 없으면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요. 관공서는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명령 등기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자기가 요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요. 몇 개. 자, 봐봐요. 자, 요 5개 가지고 자기가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선생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그럼 요 5개가 이주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5개를 우리가 확실히 잡아놓자고요. 확실히. 얘네들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애들이야. 노리는 애들이에요. 자,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읽어봐요.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뭘까요? 직관. 근데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은 요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야. 뭐가 포인트일까요? 요거는 규약이 포인트야. 규약.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규약은 누가 정해요? 규약은 동주민이 정해. 동주민이 정합니다. 동주민이 정해놨으면 동대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동대표가 등기소로 가서 우리 규약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뜻의 등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규약을 가지고 동대표가 혼자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요. 이때는 단독 신청이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 자,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이 가압류 등기.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까 가압류는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법원이죠.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옆대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래서 이때는 촉탁 등기야. 조심해서 다른 아이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뭐 이렇게 생략해서 이제 앞으로 가압류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여기 뭐가 들어갔죠? 명령. 원래는 여기 사이에다 정보를 집어넣어요. 정본이 들어가줘야 돼. 정본. 이 정본이 들어가줘야 정상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한 시험이 떨어뜨리기 한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한 시험이야. 그래서 여기 정보를 빼버려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명령해야 한다. 어때? X야. 원래 뭐가 생략돼 있어? 정본.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법원이 저한테 줬어. 그러면 제가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가지고 등기소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단독 신청이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자, 그래서 우리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가등기는 그렇게 떠들어놨는데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잖아. 둘이 가면 공동신청, A는 단독. 그러면 가등기는 그래서 가등기는 단독 신청이 특례가 있는데 바로 이거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 둘이 가면 공동, 혼체 가면 단독.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럼 작년에 뭐예요? 제가 놀랬어요. 선생님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지 등기소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제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 그럼 서류를 준비해서 제가 하면 법원이 저쪽 등기소에 알려줘. 그게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요? 임차인 써요. 자, 이제 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주택임대차 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임차인. 자, 임차인이 주소 빼면 어때요? 대항력을 상실해야 하네. 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안 주네. 그러면 제가 주소 뺐어. 대항력을 상실해버려. 그쵸? 그러면 주소 빼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제가 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주거 이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임차인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법원으로 가겠네. 법원의 신청일까요? 이신청일까요? 이거는 신청이야.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거든. 그럼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이때는 봐봐요. 법원 무슨 신청? 신청이야. 근데 이 신청이야 신청이야? 신청. 그럼 법원은 어때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적탁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 그러면 요 과정은 이제 싹 빼요.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무슨 등기다? 적탁 등기.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해야 한다. 이러면 X가 돼.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어. 자, 이제 생각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어. 자, 기존에 얻었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대. 되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가 이사를 갔잖아. 임차권은 소멸했어 안 했어? 다시요. 자, 다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어.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돼. 근데 임차권은 소멸했어 안 했어? 했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임차권은 소멸한 거야. 근데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되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임차권이 소멸했는데 무슨 임차권 이전 등기가 되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데도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생각이. 애우라고 자꾸 강사들도 그러고. 자시요.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겠어? 임차인. 어디로 가? 법원. 신청이야 이신청이야? 신청. 그러니까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어. 그러면 자, 대항력은 유지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소멸했어 안 했어? 해서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불가능하죠. 이미 기존의 임차권은 소멸했기 때문에 뭐는 가지고 있어? 대항력은 유지된다. 뭐는 소멸했어? 임차권은 소멸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 여기 읽어봐. 여기 읽어봐.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촉탁 등기가 아니라 직권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 등기가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뜻이 들어가서 조심할 게 두 개가 있네. 아까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예요? 직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 두 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계약상 공용분의 뜻의 등기는 직권 등기가 한다. 어때? X. 직권이 아니라 단독이야. 가정을 생각해야 돼요. 자,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가 포인트야? 계약. 계약은 누가 정해? 동주민이. 그러면 동주민이 정해놨으니까 동대표가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가압류 등기는 어디로 가? 법원.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이때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명령 정본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제가 법원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혼자 갈 수 있어.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죠.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죠. 법원에 뭐 이신청 신청. 그러니까 법원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자, 이 같다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가 포인트야.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되면 우리가 요 직권 등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약 등기법의 약 10%를 차지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아까 랭킹 몇이에요? 랭킹 13위 안에 드는 거야. 직권 등기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잘라? 이신청.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요거 한번 다 불러봐요. 계약상 공용분의 뜻. 이제 속전속결로 단독, 가압류 등기, 촉탁,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이가 붙었다. 명령.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직권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명령 등기. 나머지는 아까 그 논리 원칙에 따라서 다 풀어낼 수 있어. 그 포인트만 잡아놓으면 얘네들이 속썩인 애들이야. 초보자들도 자꾸 헷갈리고. 그럼 봐봐.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 신청.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